안녕하세요. 비욘디 이고은 PD입니다. 여러분, 2021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졌습니다.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 법의 공백 상태가 되었는데요. 새롭게 개정될 낙태법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환 의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새롭게 개정되는 낙태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의료기관도 사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문제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낙태법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헌법 269조에서 우리가 낙태를 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었어요. 산모도 처벌하고 또 제3자가 관여했을 경우는 제3자를 처벌하고 그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도 아예 낙태가 불법이지는 않았잖아요. 네. 강제로 생긴 임신이거나 출산해도 태아가 위험하거나 산모가 위험한 경우에는 낙태가 이제 허용이 됐었는데 허용됐던 낙태는 모자보건법상에서 허용하고 있었던 거고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거의 없어요. 형법에서 낙태죄를 금지하고 있었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낙태라는 게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분을 좀 우선시해야 되는 거냐, 우위에 둬야 되는 거냐,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019년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우연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자, 우연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9인 내에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하게 되고 7인 이상 출석해서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낙태죄 규정은 우연이다라고 한 게 3인이었고 4분 정도는 우연은 우연인데 이게 바로 이 법 규정을 없애면 법에 흠결이 생기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모두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을 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우연으로 하자 이렇게 한 헌법 불합치 의견이 4인이 있었어요. 결국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걸 내렸고 작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낙태 규정은 합헌이었고 작년 10월 31일까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는 우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현재 법의 공백 기간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재 낙태 방법으로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직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약물 낙태가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약물 낙태의 가능성도 있는 것일까요? 어차피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면 의학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현재까지 낙태가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약물적인 방법에 의한 낙태도 허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의사들이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개정될 낙태법에 대해서는 어떤 조항이 나오고 있나요? 낙태를 언제까지 허용할 거냐 그 부분에 관련된 논의가 이제 집중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우연 결정을 할 때 기준을 이름 좀 제시를 했어요. 22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좀 우연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 언제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14주 이후에서 24주까지는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시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임신 10주까지 이유 불문한 낙태를 허용하고 22주까지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여 낙태 가능 주수가 정부의 기준보다 다소 엄격한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법 개정안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 과제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의학교육 문제입니다. 낙태죄가 합헌이 된 1953년 이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임신 중절술에 대한 교육이 사라졌는데요. 최근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관련 실습 경험이 전무합니다. 낙태법이 개정되면 이와 관련된 교육도 재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약물을 사용한 인공임신 중절 도입 및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물을 사용한 임신 중절에 대해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약물 중절도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식약처는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 중절 의약품의 허가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임신 주수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 독일, 덴마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24주 이내의 태아는 장기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아 영국의 경우는 24주까지, 네덜란드의 경우는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결국은 태아의 그런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에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허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낙태법에 대한 공백 기간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변호사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